안녕하세요, 미스터입니다. 댓글로 환율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다는 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댓글 중에 환율의 변동에 대해서 더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환율이 언제 오르고 언제 떨어지는 걸까? 라는 내용으로 다양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거는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환율에 미치는 변수가 많을 뿐 아니라 동일한 변수라도 상황에 따라 시장 반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비전문가의 경우 예측은커녕 그 움직임을 해석하는 것조차 쉽지 않거든요. 요새 환율이 불과 한 3주? 4주 만에 60원이 튀어 올랐죠?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사실 환율은 우리 일반인 같은 사람들은 알기가 정말 어렵고, 그리고 또 유명하고 뛰어난 경제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도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뭔가가 있을 테니까 그 이유를 알면 매매 타이밍에 대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환율이 변경되고 환율을 결정하는 패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두면 환율 변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주 기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 주변에는 환율에 대한 개념조차 아예 없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환율이 뭔가요? 환율은 우리나라 돈과 다른 나라 돈의 교환 비율이죠. 그래서 현재 환율을 보시면 1달러에 1180원에서 1190원 정도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 돈이 지금 환율이 만약에 1180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 1180원이 미국 돈의 1달러의 가치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환율이 올랐다 라고 하면 어떤 걸 올랐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리고 환율이 떨어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언제 떨어졌다고 하는 걸까요? 환율이 1180원에서 1160원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우리나라의 돈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소리지?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죠.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 가치가 상승이라고? 무슨 소린지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1도 안 어려워요.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빠르게 알아듣고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환율을 이해하기 쉬운 단위로 한번 해볼게요. 환율이 1달러에 1100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우리나라 돈 1100원에서 미국 돈 1달러와 바꿀 수 있는 가치를 갖고 있었는데 환율이 떨어져서 1000원으로 변경될 경우는 우리나라 돈 1000원이면 1달러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 행복하겠죠? 그 이유는 이전에는 1100원이 있어야지만 1달러를 가질 수 있었는데 이젠 1000원만 있어도 1달러를 이제 바꿀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우리나라 돈의 힘이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화 강세라고 부르고요. 원화 가치 상승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환율이 올라서 1달러에 1000원에 바꿀 수 있었는데 1달러에 1100원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돈의 힘은 강해진 걸까요? 약해진 걸까요? 맞아요. 약해진 겁니다. 1달러를 사는데 1000원이면 됐던 게 이제 갑자기 1100원으로 올라갔으니까 1,100원이라는 금액을 더 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돈의 힘이 약해진 거예요. 이렇게 환율이 오를 땐 달러 가치가 올라간 거고 원화 가치는 하락한 거고요. 원화 약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방법,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환율을 생각할 땐
그냥 다 무시하시고 환율을 미국 돈 달러와 매칭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즉, 환율은 달러다 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쉬워지실 거예요. 환율이 올라가면 달러 가치도 올라간다. 100원이었던 환율이 110원으로 올랐다면 환율은 달러니까 달러 값이 100원에서 110원으로 올랐네. 그러면 달러가 비싸졌네. 달러 가치가 높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율이 오르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 것이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 거면 반대로 원화의 가치는 떨어진 걸 수밖에 없죠. 그렇게 계속해서 환율은 달러의 가치와 동일하게 매칭을 하시면 이해하시는 데는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1,000원에서 1,100원으로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환율이 올라가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달러를 갖고 있었으면은 이 달러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이때 매도해서 파는 게 우리한테는 수익이 남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환율이 떨어지면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고 달러 값이 싸지니까 이때는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달러 가치, 즉 환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거고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달러가 매우 싸구나, 쌀 때 빨리, 저렴할 때 미리 매수해서 비쌀 때 매도해야 합니다. 이제 좀 감을 잡으셨죠? 그럼 최근 들어서 환율이 올라간 이유는 뭘까요? 환율이 올라간 거는 달러 가치가 올라간 거라고 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환율이 올라간 이유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미중 무역 협상으로 인해서 불안한 글로벌 경제 상황이 이 달러 가치를 올라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유 물가 상승도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4월에 지금 4, 5월쯤에 주식은 배당금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주식을 사고 있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받으면 그거를 송금합니다. 자기네 나라로 다시 송금하는데 그러려면은 자기네 돈으로 다시 환전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환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 마이너스 0.3%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는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이 경제가 많이 어렵네. 그러면 이 나라 돈을 갖고 있는 건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돈을 자국 돈으로 다시 환전해서 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환전할 때 갑작스럽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일시적으로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경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 결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원래 들어오는 공급보다 외화의 지금 공급보다 외화의 수요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럴 때는 환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미리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 미사일이 갑자기 뿅 쏜다던가 아니면 북한하고 뭔가 무력적으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된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또 한 번 환율이 껑충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환율이 오를 수 있는 요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국제수지 적자를 들 수 있는데요.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은 상태는 외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환율이 오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가령 FOMC 회의를 통해서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제 야기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환율이 또 반짝 오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그것도 우리나라 금리보다 역전해서 미국 금리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환율이 올라갈 수 있어요.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국의 금리가 올라갔다는 거는 미국에 투자를 하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금리가 높은 곳을 찾아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돈을 맡기면 이자를 많이 주는 곳으로 가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가 더 높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외국 자본들이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미국으로 빠져나가게 돼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또한 빠져나갈 때 환전을 해서 나갈 테니까요. 그쵸? 네, 이 모든 상황들은 그럴 수도 있고 그 상황마다 또 이게 다르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미국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환율이 오른다거나 우리나라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환율이 무조건 하락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아까 처음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을 결정하는 데에는 경제적인 변수가 정말 무수하게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정치나 경제 외적인 변수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는 환율 변동에 대한 내용을 좀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모르는 부분을 더 공유하고 싶은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추가로 더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현재 또는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또 바라볼 때 참고용으로만 이해를 하시고 실제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시고 그때 맞춰서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행복한 부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이만 안녕.